안녕하십니까. 경제신문 주요 기사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3개 기사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기사 한국경제 3면입니다. 어제 발표된 9월 20일까지의 그 수출입 동향에서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시사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한국경제 1면과 3면입니다. 어제 현대차 그룹이 세계적인 자율주행 기업과 2조 4천억 원을 투자해 합자 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로써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부문에서의 선두권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기사 한국경제 15면입니다. 추석 연휴가 있어서 3분기가 최대 성수기인 항공업계가 올해는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실적 부진의 원인과 함께 향후 전망도 간략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어제 관세청이 발표한 9월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을 다루고 있는데, 수출이 또 크게 감소하면서 지금 10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유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9월 20일까지의 수출은 285달러로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21.8%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작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업일이 이틀 정도 더 적었기 때문에 조업 일수를 감안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여기 보시면 한 10.8% 정도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품목별로는 역시 반도체의 수출 감소가 컸다 보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가 39.9%니까 40% 가까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수출 주력 제품인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 정도 마이너스 정도 기록했고요. 여기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약 16% 정도 마이너스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그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선통신기기 역시도 수출 증가 품목에 자주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인해서 지금 중국이 역시 그 29.8% 감소로 감소율 1위를 기록했고요. 미국이 20.7% 감소, 그리고 일본 13.5% 마이너스, 그리고 유럽연합 역시도 12.9% 마이너스로 부진을 했습니다. 보통 월말로 갈수록 수출이 증가하는 것을 좀 감안해 볼 때는 좀 증가할 것, 이 상태보다는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현재까지 수출 감소폭이 너무나 큰 관계로 올해 9월 같은 경우는 전체 수출이 잘해야 10%대 한 초반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서, 현재 그 작년 12월부터 진행 중인 그런 수출 감소세가 10개월 연속으로 확정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그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좀 한일 무역 갈등 역시 지금 해결된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초 설정한 수출 목표액보다는 좀 그 목표액을 좀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 수출 증가세가 좀 상승세로 반전되기는 당분간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희망적인 것은 수출 감소세가 작년 12월부터 지금 시작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월부터는 기저효과가 분명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한 그 현재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희망적인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반도체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렇게 수출 데이터 역시도 좀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또 주목하실 점은 이번 달 수출에서도 나왔지만 조선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지금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또 무선통신기기도 상당히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무선통신기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 덜 오른 조선 업종은 아직은 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상승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어제 그 현대차 그룹이 발표한 거대한 투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과 합작사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그 현대차그룹은 세계적인 자율주행 기업인 액티브사와 미국의 합작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는데, 양측이 50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각각 2조, 여기 나오지만 2조 약 4천억 정도의 자금을 투자해서 2022년까지 4에서 5단계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해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같이 투자를 하게 될 앱티브사라는 데는 어떤 회사냐면, 그 세계적인 차 부품 회사인 델파이에서 2017년 12월에 분사한 차량용 정장 부품과 자율주행 전문 기업인데, 지난해 매출액이 약 15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이 한 1조 6천억 원을 기록했고,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구글에서 분사한 웨이모, 그리고 GM이 인수한 크루즈와 함께 세계 3대 자율주행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단계를 1에서 5단계로 좀 나누고 있는데요. 현재 그 단계가 올라갈수록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현대차는 한 중간 부분인 3단계 기술을 양산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3단계는 자동차가 스스로 교통신호와 도로의 흐름까지 인식해 스스로 운전을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신호를 보내서 탑승자에게 좀 차량의 제어를 넘기는 단계로서 한마디로 조건부 자동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 합작사를 설립하게 되면 4에서 5단계, 즉 완전 자동화로서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벽한 무인 자동차 단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차 자체적으로도 자율주행 기술력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투자는 그 현대차 그룹 주요 3사가 좀 공동으로 출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 합작사 투자는 3사 모두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당장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반영은 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투자가 미국에서의 좀 그 합작사를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그런 규제 이런 것에 좀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항공업 실적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요. 가장 성수기인 3분기에도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6개 회사의 올해 3분기 예상 영업이익과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증감률이 나타나 있는데, 지금 대한항공 물론 다 적자는 아니고 다 흑자를 기록하겠지만, 대한항공이 한 30% 가까이 마이너스고, 아시아나항공도 거의 30% 이상, 그리고 제주항공, 진에어, TA, 에어부산도 20%대에 뭐 3에서 80%까지 좀 상당히 편차가 있는 그런 증감률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3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일단 일본 여행에 대한 그런 보이콧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추석 기간에 일본을 방문한 그런 여행 계획은 작년 대비 40% 가까이 급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 일본 노선에 특화된 그런 항공사의 경우에는 실적 감소 폭이 훨씬 더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좀 노선 확대를 하지 못한 진에어가 항공사 중에서는 실적 감소율이 가장 낮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득을 봤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 여행 감소 외에도 또다시 그 항공사 실적에 영향을 준 것은 환율 그리고 유가라고 볼 수 있는데, 둘 다 상승을 했습니다. 환율 상승은 아무래도 그 전반적인 여행자들의 구매력이 약해져서 여행을 자주 가지 않게 만들었고, 유가 상승 역시도 원료비가 좀 상승하면서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좀 내년에는 지금 신규로 저비용 항공사가 3개 더 좀 추가되게 되는데요. 내년부터 그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항공사끼리의 경쟁은 내년에도 더 치열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내년에도 좀 실적 회복이 확실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주가가 지금 많이 하락한 상태에 있어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은 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제한적인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3개 기사 모두 검토해 보았습니다. 시장은 어제까지 12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 전환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현 지수대에서 강한 돌파는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보다는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보이고, 오늘은 그 헬릭스미스 임상 오염에 좀 대한 충격이 나타나면서 좀 바이오 종목들의 그런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로스체크 김용재였습니다.